자,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물어주셔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미약하나마 도움되시라고 오늘은 PDF 전자책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대비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 타겟, 그리고 분야 선정, 그리고 문제 수집하기, 핵심 문제,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비문학 글쓰기, 판매 채널, 출시 전략, 그리고 개선, 영역 확보로 총 10개인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 버튼 누르시면 금방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타겟입니다. 이것부터 막막하죠. 내 구매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컨설턴트들도 수십 종류의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서점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먼저 책을 구매하는 독자는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타겟입니다. 책을 사는 분들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소득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충만한 분들이죠. 따라서 품질 높은 고객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책, 특히 여러분의 분야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서점에 서서 한 3, 40분 정도 훑어보세요. 마스크 쓰고 가서. 사진 않더라도. 이 수준 높은 분들이 궁금해서 찾는 책이라면 그것도 수만 명이 해결책도 분명히 들어있고 내가 전자책을 만들 때도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제 책 단순함의 기술도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셀러의 그 제목과 목차 그리고 내용이 이 수준 높은 독자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이고 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는 주제인 것 같고요. 따라서 타겟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책 하나만으로 전부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최근 트렌드도 역시 서점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트렌드 조사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오로지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서만 나온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글만 씁니다. 이것만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강조도 드렸고요. 저도 계속 잊지 않고 이제 노력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나온 김에 이 책 얘기 나온 김에 책 한 권 값으로 10배 뽑아먹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에서 책에 나온 제목, 목차,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전자책에 이리저리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독서량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0페이지나 100페이지를 읽으시면 3, 4일이면 한 권 정도는 다 읽습니다. 웬만한 책은.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또는 이제 자신이 설득됐던 어떤 특정 꼭지가 있다면 한 3, 4페이지 분량으로 많이 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노트에 직접 손에 연필을 쥔 다음에 필사를 해보십시오. 필사는 그대로 옮겨 쓰는 걸 말하는데 이 필사라는 걸 통해서 글쓰기 근육이 단련되고 자신감이 팍팍 생깁니다. 이런 의식적인 연습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된 훌륭한 단어와 표현들을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저자가 어떤 개념이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기만의 구조적인 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 써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하루에 20분 정도 필사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시간을 그만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에 할 수 있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굳이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분야 선정입니다. 이것도 참 난해한 문제인데 그렇죠. 먼저 제 활동 분야를 말씀드리면 제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단순함의 기술이라는 책 두 가지 책을 냈고요. 예스24나 신세계 백화점 본점, 그 대학교하고 공기업 이런 국내 기관 대상으로 제가 마케팅 교육과 전략 그리고 강의는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PDF 전자책 분야에서도 그 마케팅 전략이나 카페, 블로그 팁 이런 거, 그다음에 온라인 셀링 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뿐만 아니고 이번 연도는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하느라고 외부 강의 몇 개 빼고는 거의 강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 같은 개인 창업가들은 휴식기에는 경제적인 절벽 상태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편하기도 하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고 싶을 때 자고 영화 보고 싶을 때 넷플릭스 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개인 창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그걸로 훅 가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그 수익이라는 게 단면적이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 경우도 3만 원짜리 팔았더니 2천만 원짜리 일이 오기도 했어요. 요거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몇만 원짜리 파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매출 1조 원짜리 유니콘 기업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야망을 가져야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야망이 이제 삶의 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뭐 제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명한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애기 전담 로봇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이유식 만들고 잠재우고 놀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로봇인데 뭐 불가능하겠죠. 나오면 뭐 최하 수천만 원에서 뭐 1억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VR 기술을 통해서 뭐 뉴욕 맨해튼에 있는 그 700억짜리 맨션에 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뭐 비싼 부동산 안 사도 몇백억짜리 건물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이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안경 벗으면 현타는 오겠지만 뭐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됐고, 이제 문제 수집 단계입니다. 먼저 자기 분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갈리는데, 먼저 자기 분야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문제 수집을. 일단 저도 제 분야밖에 모릅니다. 뭐 최근 이 북유럽 기업, 뭐 북유럽에서 온 이케아도 뭐 직원 복지가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뭐 사람을 부려먹는 구조라고 지금 욕을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 분야에 두 발 담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실상을 두 발을 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분야에서만 드러나는 문제를 전부 큰 도화지에 적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분야가 없거나 전문 분야가 아직은 없는 경우예요. 먼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전에 뭐 쇼루밍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베스트바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정작 구매는 아마존 온라인에서 하는 현상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아울렛에서 뭐 옷 입어보고 구매는 집에 와서 최저가 찾아서 구매합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쇼루밍을 한 거죠. 아마존이 대단한 건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생산이나 제조, 그리고 유통, 그리고 마케팅과 판매 같은 이런 밸류 체인상에서의 거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 해왔어요.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아마존은 이 중에 딱 한 개, 즉 판매라는 기능만 꼭 이것으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건 다 집어치우고요. 이 아이디어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이제 왕족이나 음모론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인류 최초로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야 전체를 다루지 말고 아마존처럼 단 한 개의 기능만 끊어서, 즉 디커플링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전자책을 만드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제공하는 해결책은 실은 유명 판매자도 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퇴근을 빨리 시켜주는 그런 컨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엑셀이나 PPT, 포토샵 이런 강의들이 요새 부쩍 이제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엑셀의 꽃이라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은 누가 써도 활용하는 방식이나 루트가 정해져 있고 똑같습니다. 뭐 초보든 고수든지 간에. 물론 더 좋은 배치와 이제 시인성 좋게 만드는 디테일에서 차이는 분명히 나긴 할 텐데, 이건 학습의 영역이니까 며칠 연습하면 되고, 앱 개발 같은 고난이도 기술이나 이해력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기존 유명 전문가나 지금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요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전자책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엑셀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다면 단 하나의 카테고리만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학습해보고 꾸준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만들어서 딴 분한테도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일단 시작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욕먹을 일도 거의 없어져요.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데, 실은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만들면 당연히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려요. 저보다 경험 많은 고수들도 얼마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 만들면 그 중에 한두 개에서 한 몇십 개 정도 팔리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기회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전자책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강의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고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몇만 원짜리 팔리고 사업하는 것은 분명 아닐 테고, 몇만 원짜리가 마중물이 돼서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컨설팅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소득을 가르는 차이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주 넙죽 받으시면 됩니다. 내 역량으로 전부 해결하지 않고도 아웃소싱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도 이제 하청을 받으면 또 다른 건설회사에 또 하청을 주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도 목수나 전기, 샤시 같은 이런 세부적인 일들도 재하청을 주면서 분업을 해요. 이게 전형적인 아웃소싱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마케팅 플랜을 기업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놓고, 나머지 SNS나 블로그 쪽은 A 업체에 주고 유튜브 광고는 잘 나가는 B 업체에 주시면 돼요. 되게 이렇게 일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요. 이제 핵심 문제 단계에 왔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소득을 더 높여주겠죠. 당연하게. 그럼 카페나 웹사이트 같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과연 뭐겠습니까? 경험상 두 가지더라고요. 이제 유저수 늘리는 거하고 유저수, 그다음에 정규 트래픽 만드는 거. 먼저 매일 수백 명씩 신규 가입하고 수천 명, 수만 명씩 오는 정기적 트래픽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죠, 사업이. 이건 개인이든 거대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사활이 달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만 기업은 이제 수십억 이상 쓸 자원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개인은 또 이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막막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돈 안 들이고 플랫폼 키우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커뮤니티에서 성실한 사람이나 전문가로 활동해서 내 플랫폼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들 네임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남의 질문글들에 해결해주는 댓글을 달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회원들이 쪽지나 추가 댓글로 자신도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댓글 한 개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남겨도 수백 명 이상한테 신뢰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째는 이제 타 온라인 공간에 게시글로 내 플랫폼에 링크를 올리고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해서 타 커뮤니티에서 그 상호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 해야지 잘리지 않겠죠. 세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 강조드린 무료로 좋은 걸 먼저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소책자 제공 방식이라고 해서 오래된 외국 마케팅 책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들이고요. 원리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거의 유일하게 돈 안 들이고 시간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이자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엄청 잘 먹혀요.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매는 신뢰에서 발생하죠. 이 전략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략이기 때문에 언제 써도 워킹할 수밖에 없어요.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사람들을 낚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유저를 모으는 방식이니까 서로 윈윈 전략이 됩니다. 그 윈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편한 게, 구매자는 이제 자기가 돈을 지불하니까 갑인 것 같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판매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도 누군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동시에 또 구매자고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협동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제 비방하거나 이러면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댓글 쓰는 분들도 많고, 그 뜻도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까는 댓글만 쓰고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은 아마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서로 잘 되라고 격려하는 게 비즈니스적인 매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서로 이제 할 책임은 다 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자, 이제 해결책 정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결책은 어떤 신박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유명한 판매자나 지금 갓 데뷔한 사람이나 거의 똑같거나 대동소이한 걸 제공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공하는 전자책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 해결책 제시에 앞서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가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구매자가 결국 이제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게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핵심이자 이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적절히 실천해서 이제 성과를 내면 이걸 후기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소득을 폭발시키는데 원천이 되는 거고요. 이런 후기들이. 그러니까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피드백들을 제공해가지고 판매자를 움직여야겠죠. 이게 서로 돕는 겁니다. 상호성 원칙이에요. 이게 이 기본 원칙을 이제 까먹고 이제 내용 채우기만 급급하면 만드는 본인도 재미가 없고 또 악플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 자체가 이제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긴 해도 꼭 후기를 받는 점 꼭 그것뿐만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의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 수강생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멀쩡히 출근했다 내일은 실직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전자책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천을 안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들어눕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질문 같은 거가 오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잘하고 있다고 독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상대방의 또 성장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 글쓰기가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건 문학 글쓰기와 비문학 글쓰기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시나 소설 같이 이런 글쓰기들은 타고난 감성과 관찰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가 맞습니다. 반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해결책 제시 같은 비문학 글쓰기는 해밍웨이 같이 이런 명문장을 써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줘서 감동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이제 해결한다라는 내용만 쓰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글쓰기가 되죠. 물론 이제 심각한 오타나 초등학생이 써도 이거보다 낫겠다 수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문장만 싸질러 놓지 않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물섬에 도착해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랑 황금이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신성한 보물에 똥이 묻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자체로 누군가한테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력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마 낮고 이런 거 헷갈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판매 채널 설정입니다. 먼저 어느 채널에서 내 자랑스러운 컨텐츠를 노출시킬 거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카페,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뭐 유튜브, 페북, 인스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 브런치나 유튜브, 페북, 인스타에서는 절대 판매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하면 기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나머지 채널들 중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내 전자책을 설명하고 노출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애초에 노출을 일으킬 시간이나 스킬이 부족하다면 크몽이나 타린 같은 데서 바로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뭐 제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판매 글을 자체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꿀팁이 있는데 뭐 이미 크몽이나 클래스 101 같은 데서 유명한 판매자들이 잘 써놓은 판매글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기에도 좋고 설득되는 글이라서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단어하고 표현만 적절히 잘 바꾸고 활용하시면 시간은 단축하고 퀄리티는 높은 판매글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고통이 좀 있어요. 근데 모방은 창의성을 불러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출시 전략입니다. 데뷔할 때는 무조건 무료 또는 초저가로 출시합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출시하자마자 많이 팔고 싶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도 구매할 때 후기 많은 사람으로 정렬해서 보통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기 없는 초창기 판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저가를 올리면 됩니다. 크몽이라면 5,000원이 최저가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개도 안 팔리던 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5개나 10개씩 팔리기 시작해요. 이게 절대 껌값이 아닙니다. 제 경우처럼 5,000원이 1,000만 원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단기적인 결과만 바라보고서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들 컨텐츠도 구매해서 보고 내 컨텐츠를 기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상대방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매자 시각이 아니라 중요한 건 판매자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접목해서 정리만 해놓으면 며칠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2단계에서 이제 보통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분들이 많고 다 와서 포기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단계니까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댓글인데 상대방의 댓글에는 일단 아주 성실하게 답을 달아줍니다. 긍정적 댓글보다는 근데 악플에 더 신경이 쓰이죠 우리가. 긍정 댓글 100개보다 악플 1개가 마음을 아주 후벼 파요. 아주 후벼 파버립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진짜 치명상인데 우린 뭐 잘하는 거는 잘 집중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반대로 위협 상황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어디서 누군가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똥 묻은 작대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똥이 날라오는데 어디로 날라오는지 주의를 집중하고 어떻게든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왜? 맞으면 똥 되니까. 그러니까 악플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악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악플도 내용이 안 좋다,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건 그런 건 악플 아닙니다. 이건 좋은 댓글이에요. 근데 도움이 안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절대 사지 말 것, 낚였다, 뭐 쓰레기다, 뭐 이런 댓글들은 보통 이제 경쟁자가 아니면 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쳐서 돈이 아까워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이유 없이 그냥 까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이 악플 다는 분들은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심각하게 대응하지 말고 일단 대응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이유가 있으면서 까는 댓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일 때마다 적어놓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개선해야 될 일입니다. 뭐 보통 이런 댓글도 잘 안 달리긴 합니다만 악플이 근데 만약에 연달아 달린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악플이 선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글은 이제 누구한테는 감동적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또 기분 나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미리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는 게 신경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제 전공한 뭐 토목에서도 이 교량을 만들 때 미리 다리 각도를 하중 받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놓습니다. 이렇게 받는 쪽으로 미리 이걸 프리 스트레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000년에 제가 토목기사 딸 때 공부한 거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맞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단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걸 보고 계시느라고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2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정성을 확보하시고 자신만의 영역이 좀 이제 생긴 상태겠죠.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예전 얼뜨기 같은 시절 고민은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이제 상의의 고민을 이제 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몇천 명 이상은 되고요.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치도 쌓였기 때문에 약간 좀 능그러기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쉬운 건 뭐 유능한 분들 강의도 듣고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글도 많이 읽으시고 또 계속 써서 레벨을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10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원래는 되도록이면 3분에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짧은 건 용서가 돼도 긴 건 용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 글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